어제도 영화, 오늘도 영화, 내일도 영화, 매일 영화! 안녕하세요. 저는 실버입니다. 저는 벨입니다. 안녕. 안녕하십니까? 네.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덥어요. 더워요. 올림픽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올림픽 신유빈 때문에. 선수 너무 귀여워요. 그러니까 바나나 그렇게 바나나 오물오물 먹방. 먹고 얼음을 어렌진지에 올려놓는 올려놓고 거. 캐릭터 같아. 그러니까 우리 선수들 화이팅! 갑자기 화이팅! 네, 여러분 올림픽 잘 보고 계시죠? 파리 네. 올림픽 끝까지 선수들을 응원하겠고요. 그런데 이 파리 올림픽 때문에 그니까 오늘 저희가 리뷰할 구 파트너가 결방을 3번이나 3번이나 3주? 3주 3주간 한다고 너무 합니다. 슬프네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1화부터 5화까지의 방송을 리뷰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가져온 작품은요, 바로 SBS 금토 드라마 Good Partner. 아, pardon? Pardon me? pardon me? good? 굿도 아니지? good partner. 네, 굿 파트너 가져왔습니다. 이혼이 천직인 스타 변호사 장나라와 이혼은 처음인 신입 변호사 남지현의 차갑고 뜨거운 휴먼 법정 오피스 드라마인데요. 두 사람의 성향은 극과 극입니다. 극한의 효율적이고 완벽주의자인 장나라와 정의롭고 열정 넘치는 감정주의자인 남지현. 서로 계속 부딪히다가 남지현이 우연히 장나라의 비밀을 목격하게 되고요. 정말 각양각색의 이혼 사례들이 등장하는데요. 과연 극과 극인 두 사람이 이혼을 어떻게 해결할지, 또 서로에게 굿 파트너가 될 수 있을지 지금 바로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 과거에 사랑과 전쟁을 보는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출연자들의 이혼 과정을 다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랑과 전쟁을 보는 것 같은 재미가 쏠쏠했고 내가 추천을 했잖아. 어떻게 봤어? 재밌었어? 추천합니다. 진짜? 네. 오, 좋다. 이 방송이 이미 4회 만에 전국 시청률 13.7%를 달성한 신드롬급 드라마라고 불리더라고요. 그리고 이 드라마는요, 실제 이혼 전문 변호사인 최윤아 변호사가 이 작품에 직접 지피를 맡아서 방송 전부터 화제가 됐었죠. 최윤아 변호사는 이번 드라마의 원작인 웹툰 메리지 레드의 작가이기도 하고요. 또 최윤아 변호사가 이 작품을 무려 5년이 넘는 기간을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변호사 업무 시간 외에 모든 시간을 지필에 매진했다고. 그래서 아주 디테일한 드라마가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드라마 보면서 좀 궁금한 것들이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 법무법인 회사에서 이혼하려는 상담자들의 상담 횟수를 정해놓잖아. 제한해두잖아. 맞아. 5회로. 그러니까 이혼할 수 있을까 없을까 결정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5회까지 상담을 해보고 그때까지도 결정을 못 내리면 이 사람은 이혼 못한다라고 잠재적으로 판단을 하고 그 이상 상담을 하지 않는 그런 제도들이 실제 있나? 싶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보면 볼수록 결혼을 못할 것 같다. 나도. 이 생각이 들고요. 맞아. 그리고 내가 반응이 궁금한 거야. 이혼 드라마니까 실제 결혼하신 주부님들이 이 드라마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반응이 너무 궁금해서 또 우리 주부님들의 반응은 맘카페를 들어가면 볼 수 있거든요. 제가 찾아봤는데 되려 우리 미혼인 우리는 결혼 못할 것 같은데? 이 생각을 했다 했잖아요. 근데 주부님들은 나 이혼할 수 있을 것 같다. 진짜? 와. 이혼하고 싶다. 이혼을 부추기는 드라마라고 하더라고요. 신기하지? 반응이 좀 다르죠? 다르다. 굿 파트너를 보고 대박. 있자니 이혼하고 싶어진다. 이거는 이혼 장려 드라마다. 뭐 이런 사람도 있었어. 외도나 바람 이런 게 아니면 뭐 데리고 살아야죠. 어쩔 수 없지. 이런 반응도 있고 나는 또 빵 터졌던 게 이혼 절차가 서로 간에 아주 깔끔한 합의 이혼이 아니면 뭐 최소 1년, 뭐 18개월 이렇게 장기로 걸린대요. 오래 걸린대. 그래서 이혼은 정말 죽이고 싶을 때 해야 된다. 웃기다.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또 극 중에서 장나라가 이런 대사를 치거든요. 와이프가 남편이 바라피는 걸 모를 수가 없다. 그치. 직감적으로 알고 있다. 뭐 이런 맥락의 대사를 치는데 이 장면을 보시고 주부님들이 자꾸 남편의 행동을 유심히 지켜보게 되는 부작용이 있어요. 아내는 남편이 바람피는 걸 모를 수 없다는데 정말인가? 하는 의심으로요. 진짜 이렇게 대박이다. 드라마를 다양하다. 재밌게 보고 계시더라고. 미혼인 우리는 제 입장에서는 정말
결혼이란 뭘까? 맞아. 대체 참 결혼은 어렵다. 뭐길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남편이 정말 남의 편이 되는 저 음. 과정을 지켜보면서 결혼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던. 그리고 꽤나 디테일해서 사건의 그게. 해법이 대응 방법이 그 디테일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삶을 살아가는 맞아. 생활 지식, 그치. 경험치를 사는 거지. 이미 이혼한 선배들의 경험치를. 재밌다. 그런 면에서 재밌게 오. 봤고요. 나는 이 질문 너한테 해보고 싶었어. 어떤 거? 만약에 베리는 동료나 친구의 불륜 사실을 알았어. 그 친구나 동료에게 바로 말할 거야? 말할 수 있어? 말해야 된다 생각해? 난 말해야 된다고 생각해. 오. 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근데 이게 불륜을 저지른 그러니까 남편이어도 그러니까 그냥 데리고 살려고 하는 사람도 분명 있잖아. 그치, 뭐 근데- 자식 때문에, 뭐 돈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그치. 근데 그래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 근데 만약에 그 친구가, 그러니까 남편이 바람피고 있는데 그 베리의 그 친구는 너무 행복해. 결혼 생활에 너무 만족해서, 그러니까 모르는 거지? 결혼 생활에 너무 만족해서 너무 행복해. 이 친구에게 말할 수 있어? 말해야 된다고 그럼에도 난 생각해. 불구하고 말을 해야 된다. 친구라면. 저도 같은 의견이에요. 말해야 될 것 같아. 바로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아니면 고민하다가 몰래 최대한 내가 빨리. 증거를 다 모아놓고 남편한테 보내는 거야. 위험한 것 넘었어? 같아. 선 넘은 것 같고 증거를 이제 모아서 친구한테 보여주겠죠. 그치. 그래도 이게 되고. 사실이다. 너 맞아. 정신 차려라. 그치. 이렇게 말을 할 것 같아요. 장나라처럼. 베리는 어떻게 보셨나요?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난 사실 이혼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 마음이 맞지 않거나 불륜이거나 서로 함께하기 힘든 상황이라면 이혼해야지. 뭐 이혼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 이혼이 나쁜 것도 아니고 같이 사는 게 행복하지 않다면 이혼할 수 있지. 근데 이 굿파트너를 보고 나서 다양한 부부들이 다양한 이혼 사유로 서로 갈라지는 모습, 그리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이혼을 고민하고 소송을 취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혼이 생각보다 쉽지 않구나. 그런 것들을 좀 느꼈던 것 같고, 그리고 변호사라는 직업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것 같아. 기억에 남는 대사가 있는데, 변호사도 결국 서비스업이야. 판단은 판사의 몫이지 변호사의 일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거든. 의뢰인이 불륜을 저질러도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서 일해야 하는 변호사. 극 중에서는 남지현이 불륜남을 변호해서 승소하게 만든 사건이 있단 말이야. 이겼지만 굉장히 찝찝한 마음, 맞아. 욕을 먹을 수 있고 또 죄 지은 느낌을 또 받기 때문에 변호사의 다른 면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아. 변호사라는 직업의 딜레마도 살펴볼 수 있었어. 맞아. 예를 들면 변호사는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그치. 변호를 하는 게 맞잖아. 맞아. 근데 내가 변호를 맡게 되는 나의 고객이 가해자일 수 있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로서 일하면서 겪게 되는 어떤 뭐 딜레마가 있지 않을까. 맞아. 그게 혼란스럽겠다 싶긴 하더라고. 맞아. 그런 것도 느낄 수 있었고, 또 아까 얘기했듯이 이혼 전문 변호사가 직접 집필을 했잖아. 그래서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을 보는 듯한. 이게 약간 매력 포인트로 난 다가왔거든. 디테일해. 디테일해서 되게 재밌더라고. 실제 이혼 전문 변호사가 집회를 했다고 하니까 신뢰감이 가. 맞아. 그러니까 이게 실제 사건이겠구나. 그니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잖아. 맞아. 그리고 작가가 이혼에 이르게 되는 과정을 보면서 조금이나마 이별을 예방하는 데 기여하고 싶었고 모두 근데 다들 아까 보니까 반대의 이혼을 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나는 이게 맘카페에서 우리 주부님들은 이혼 마렵다, 어떡하지? 이혼하고 싶다 하고 되려 미혼인 우리는 그니까. 결혼 못하겠다 이러고. 큰일이다. 어. 그리고 또 모두 저마다의 사정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서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전해주고 싶었대. 근데 나는 이 작가의 말이 드라마에서도 고스란히 좀 느껴져가지고 그 부분도 좋았고 여러분들 그러니까 보시면서 한 가정을 이루고 사는 삶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생각할 수 있지 않나.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게 되는 맞습니다. 드라마였습니다. 자, 그러면 5화까지 우리가 봤잖아? 5화까지의 방송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에피소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저는 두 번째 에피소드를 픽해봤습니다. 이 고교 남녀 동창이요. 함께 캠핑을 다닙니다. 그래서 가족끼리 굉장히 가깝게 지내거든요. 그런데 웬걸 빡친 포인트. 서로의 남편과 아내가 불륜을 저지르고 맞아. 그 동창 남녀가 이혼 소송의 원고가 됩니다. 자, 피해자인 원고들은요. 처음에 양육권을 원해요. 우리 아이 내가 키우겠다. 하지만 국회의원 아들인 피고가 돈이 많잖아요. 막대한 재산을 보유하고 맞아. 있습니다. 그래서 양육권 내가 가질 테니까 너한테 합의금을 주겠다. 합의금을 제시하는데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얼마였죠? 20억 원. 와, 20억 원. 와. 1억, 2억도 아니고요. 20억 원이에요. 큰 돈이잖아. 그래서 여기서 과연 피해자 원고가 어떤 받아들일지. 선택을 할까? 저도 이제 궁금증이 생기면서 봤는데 여기서 베테랑 변호사 장나라는 의뢰인들이 위자료 20억 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현실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요. 반면에 신입 변호사 남지현은 아이들을 포기하고 돈을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베테랑 선배를 도저히 이해를 못한다는 스탠스를 취하면서 당연히 양육권을 가져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 피해자인 원고들은 양육권이 아닌 위자료를 선택하게 되죠. 이 결말 보고 와 저럴 수 있구나 싶었다? 근데 또 반전. 맞아. 어떻게 되냐면요. 알고 보니까 이 선택이요. 결국 의뢰인들이 그러니까 피해자죠. 피해자였던 원고들이 돈도 갖고 아이들도 다시 데려올 수 있게 했던 그치. 그런 선택이었습니다. 맞아. 그걸 몰랐어. 처음에.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혼 전문 변호사가 실제로 담당했던 사건의 바탕으로 각색된 거라 그런지 이런 현실적 고민들, 그러니까 위자료를 선택하게 하는 거, 그렇게 유도를 했던 거, 진짜 현실적인 고민이 담겨있는 아주 리얼한 그런 사건이라고 판단이 돼서 픽해봤고요. 나한테 위자료 20억 원 받을래? 양육권 가질래? 라고 했을 때 나도 양육권을 선택했을 것 같거든? 근데 이 사건을 보면서 맞아. 아 위자료를 맞아. 선택해야겠구나. 맞아. 나는 나중에 그런 나중에 생각이 혹시 들었어. 이혼을 하게 된다면 맞아. 물론 위자료가 얼마냐에 따라 또 다르겠지. 달라지겠지만 만약에 어마어마한 액수라면 위자료를 선택해야겠다. 결국 돈도 생기고 부동산도 생기고 자녀도 여유롭게 볼 수 넉넉하게, 있게 되니까 키울 수 있으니까. 오히려 더 아이들을 빨리 데려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삶의 지혜. 근데 이거 삶의 지혜 맞아? 아, 근데 지혜지. 나중에 근데 어떻게 될지 몰라. 나중에 내가 이혼을 해야지만 이혼을 하는 상황이 와야지만 이 삶의 지혜를 써먹을 수 있는 그치. 거죠. 근데 다른 사람한테 이제 알려줄 수도 있는 거지. 그치. 그런 포인트들 아주 맞아. 흥미로웠습니다. 지혜로웠어. 베리는요? 저는 1화 신입 남지현이 맡은 첫 사건인데 의뢰인이 찾아와서 본인은 일단 외도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아내에게 받은 소장에게도 증거가 없는 상황이었고 맞아. 아내가 의부증이 심하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아들까지 데리고 와서 확인을 시켜줍니다. 남지현은 의뢰인을 믿고 기각시켜주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재판 중에 아내가 증거를 찾아왔어요. 근데 그게 대화 내용인데 카톡 대화. 내용인데 카톡 캡처. 장대리 시옷시옷 할래요? 키읔디귿 챙겨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당연히 그거 아니냐? 그러니까 진짜 말도 안 돼. 석식 말도 안 되지. 먹을래요? 석식 먹을래요? 카드 가져오세요. 이게 뭐야. 말이 되냐고요. 말이 되냐 진짜. 근데 이기죠. 이 증거로 결국, 승소를 그쵸. 하게 판을 됩니다. 뒤집어요. 이게 찝찝했던 게 남지현이 의뢰인이 거짓말했다는 걸 결국 나중에 알게 된단 말이야. 사건 승소하고. 찝찝하게 첫 승소를 한단 말이지. 우선 초성 정말 어이가 없었고 내가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보니까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초성을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서로 어. 내연녀, 내연남하고 초성으로 대화를 한대. 왜? 몰라. 그러니까 이런 것도 예시가 이런 것도 있다. 시옷, 리을, 히읗 이렇게 해서 사랑해. 약간 이런 거를 초성으로 쓴대. 왜 굳이? 몰라. 어차피 서로 그냥 개인 카톡을 할 거 아니야. 그 사랑해도 뭔가 다른 증거가 될 수 있나? 예를 그러니까 들어서. 나중에 걸릴 걸 대비해서 그러는 거야?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은 다크 웹을 쓰라 그래. 정말. 그리고 나는 이 초성이 되게 신박하면서도 정말 별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의뢰인을 의심하는 남지연에게 장나라가 이런 말을 또 해. 너가 원고 변호사야? 피고한테 수임료 받았잖아. 그러면 거짓말이라도 해야지.
그리고 그게 사실일 수도 있잖아? 음. 라고 얘기를 하는데 맞는 말이라서 좀 안타깝게 느껴졌던 것 같아, 이 사건이. 그러니까 죄를 저지른 의뢰인을 위해서 싸워야 하는 그 변호사의 어떤 삶, 혼란스러운 이런 현실들이 씁쓸하면서 안타까웠다. 너무 재밌어. 에피소드 하나하나마다 맞아. 너무 흥미로워서 앞으로 너무 기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여기서 신입 변호사를 연기한 남지현 씨를 좀 분석해봤습니다. 이혼을 처음 경험하는 신입 변호사 한유리 역할을 맡았는데요. 로스쿨을 수석 졸업한 남지현 씨는 대형 로펌 기업팀에 들어가려고 했지만 이혼팀에 배정이 되죠. 그렇게 배정된 첫 직장에서 첫 상사로 이혼 분야의 업계 최고 스타 변호사, 베테랑 변호사 장나라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회사의 이익보다는 고객의 이익을 우선하는 남지현은 장나라와 의견 충돌을 겪는 과정을 또 보여주기도 하는데 그치. 그런 것도 좀 재밌었고 어리벙벙한 사회 초년생이 선배에게 지혜를 배워가는 약간 감사합니다 생각 들지 않았어? 이정화와 신하균 맞아요. 비슷했고 남지현 씨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신념대로 소송 계획을 짜요. 맞아. 그리고 또 그게 먹혀. 그거를 선배가 인정해줘. 이런 포인트도 좋았어. 재밌어. 그래서 당찬 매력, 재판에서 신입 변호사만의 아이디어, 당찬 매력 이런 것들이 또 재미 포인트였다. 저는요 방부제 미모, 연예계 최강 동안이라고 불리는 장나라 배우를 뽑아봤는데 벌써 81년생, 40살이 넘었더라고. 배우로 데뷔한 지 20년이 됐고 베테랑답게 이번에 맡은 차은경 캐릭터도 잘 소화해내지 않았나. 극중 차은경은 이혼이 천직인 스타 변호사고요. 17년차 이혼 전문 변호사답게 겉모습만 봐도 불륜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내공이 아주 탄탄한 카리스마 넘치는 인물을 무서워. 연기했습니다. 무서워요. 어떻게 그걸 다 캐치를 이혼 판별기야, 하지? 이혼 판별기. 진짜. 불륜 판별기. 그런데 차은경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남편의 외도를 목격하게 되는데요. 이때의 장나라 씨의 연기가 너무 기억에 남습니다. 남편과 통화하는 장면에서 울음을 참는 연기가 난 너무 리얼해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더라고. 그리고 아직 드라마 상에서는 이혼 과정 중에 있는데 과연 냉철하고 이성적인 변호사 차은경과 복수심에 가득 찬 감정적인 인간 차은경 중에서 어떤 걸 우선으로 선택할지 앞으로의 심경 변화도 궁금하고 장나라 씨의 연기도 기대가 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 구 파트너를 보면서 이혼과 결혼에 대해서 생각해봤다고 했잖아요. 요즘 시대 이혼과 결혼 어떤지 한번 이야기해봅시다. 요새는 반반 결혼, 엑셀 이혼 이랑 키워드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MZ세대 부부들이요, 이혼 변호사를 만날 때 엑셀표를 가지고 온대요. 왜? 근데 이 엑셀표에 집안일과 청소 시간, 친정과 시댁 간의 횟수 이런 모든 거를 엑셀 파일로 정리한대요. 그러니까 가정생활에 의뢰해야 되는 대박이다. 집안일들 있잖아. 그리고 양가 부모님을 챙기는 이런 일들을 엑셀 파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누가 얼마만큼의 기여도를 했는지 요거를 근거로 또 이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와. 근데 이거는 반반 결혼에서부터 시작이 된대요. 보통 반반 결혼하는 분들이 이 엑셀 파일들을 많이들 정리한다고 하는데 뭐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만 그런 경향이 크다라고 하는데 요새는 왜 생활비도 반반씩 부담하는 맞벌이 부부들이 많은데 이런 부부의 특징은 공동비를 통장에 넣고 나머지를 각자 관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동 생활비는 각자 이제 얼마를 동시에 통장에 넣고 나머지는 각자가 관리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가정 경제를 꾸려 나가는 게 요즘 시대에 많이들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이혼이 자주 발생한다고 해. 맞아, 그렇기도 하더라. 난 이혼 사유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1순위가 불륜이고 2순위가 경제관념 차이. 그러니까 앞에서 말했던 그 반반 이런 뭐 소비 스타일 관념 차이? 관념 차이. 그러니까 투자를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저축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부양을 어디까지 해줘야 하는지. 부모님 부양? 아니 그러니까 내가 돈을 벌었어. 그러면 뭐 부인은 집에서 이제 애 키우고 뭐 해. 그러면 부인한테 얼마나 내가 쏟아내는지. 근데 이 부인은 만족스럽지가 않은 거야. 그래서 돈 더 벌어와라.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거에서 차이가 또 난다고 하더라. 그치. 그렇고 3순위가 성격 차이인데 1순위의 불륜에서 이혼 사례를 좀 하나 말해주자면
친하게 지내는 사촌 언니와 음. 남편의 불륜인데 애를 봐달라고 했대. 사촌 언니한테. 음. 근데 홈캠을 보니까 애는 울고 있고 언니는 전화를 안 받는데 사촌 언니가. 그래서 집에 갔대. 근데 안방에서 남편과 사촌 언니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던 거야. 너무 충격적이다. 대박이지. 요런 사례가 있더라고. 결혼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나 파트너를 너무 그냥 어려워. 볼수록 맞아. 결혼은 대체 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네. 자, 그럼 최고의 1분으로 마무리해보죠. 저는 신입 변호사 남지연에게 팩폭을 날려주는 베테랑 장나라 변호사의 대사를 최고의 1분, 팩폭 이 모먼트를 최고의 1분으로 꼽아봤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극 중에서 남지연이 한변인데 한율이기 때문에 한변은 참 쉽네. 좋겠다. 자기 맘대로 생각하고 그게 진리인 양 굴잖아? 요런 대사들. 방금 좀 똑같았어. 정말 어리숙한 신입 후배를 맞아. 그래, 너는 네가 생각하는 게 곧 진리지. 그래, 약간 요렇게 말하는 팩폭이더라고요. 그리고 아까도 내가 얘기했던 남편이 바람피는 건 와이프가 무조건 알게 돼 있어. 직감. 다만 제대로 된 증거를 확보 못한 사람들만 맞아. 있을 뿐이지. 자, 요런 포인트들이 선배의 멘트들이 터라. 17년차 베테랑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나는 아까 얘기했듯이 장나라 울음 참는 장면을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을 뽑아왔는데 남편이 이런 얘기를 해. 너 정말 질린다. 내가 옳은 선택을 했다라는 걸 이렇게 증명해주니 고맙네. 아, 너무 슬플 것 라고 같아. 얘기해. 진짜 쓰레기 아니야?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상처일까. 야, 나 지금도 진짜. 슬퍼, 언니. 아니, 그 남편 너무 쓰레기야. 쓰레기야. 진짜 불륜에 대한 죄책감이 1도 없고요. 오히려 뻔뻔하게 상대를 깎아내리는 말을 해. 아니, 사랑해서 결혼한 사람이 그니까. 내 선택이 틀렸다는 걸 자기가 증명해 보일게 라고 말을 하는데 그 말을 듣고 오열을 안 하는 맞아. 와이프가 누가 근데 있겠어. 전화를 하는 도중에는 울음을 참으려고 참지, 맞아. 하는 그 섬세한 표정 연기가 너무 미쳤다. 표정 연기가 좋았다. 자, 오늘 저희가 굿 파트너 리뷰해봤고요. 저희가 또 다음에 좋은 작품으로 돌아올게요. 어제도 영화, 오늘도 영화, 내일도 영화, 매일 영화!